조선노동당 창건 70돌을 맞으며 새로 형성되어 울려 퍼진 가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들으신 자리에서 경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노래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려는 당의 기초 축성시기 일꾼들의 정신세계가 반영되어 있다고 참으로 추억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당 창건 기념일을 맞을 때마다 당시 이 노래를 지휘한 아버지를 잊지 못해서 만수대 예술극장을 찾고 난다는 김진영 지휘자 동지의 가족들입니다. 이 극장을 바라보니 아버지 생각이 자주 들곤 합니다. 내가 14살 때에 유럽을 방문하고 있는 아버지를 우리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 때 나라의 최고 예술단체인 만수대 예술단이 소집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마치고 조국으로 들어서던 날 아버지는 그 예술단체의 지휘자로 자기가 임명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경륜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방 전 함영남도 리원군에서 태어난 아버지는 음악에 칭을 가지고 있어도 너무 가난해서 음악 교육을 받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나무의 악기를 빌려다 타보고 그러다 나니 수모를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순 자습과 독학으로 음악 이름을 터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해방을 맞이했어야 진정한 예술가로, 연주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해방의 감격으로 들끓던 이 땅에 전쟁의 불길이 일자 김진영 동지는 종군 예술활동의 길에 나섰고 그 나날에 예술부문의 연주가들보다 지휘자가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불타는 고지에서 자기의 정열적인 노력으로 지휘 기법들을 하나하나 익혀나갔습니다. 자기 힘만을 굳게 믿고 바쳐간 이런 탐구가 있어 그는 전후에 교양학의 지휘자로 나설 수 있었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과 같은 음악무용서사시의 지휘도 맡아 할 수 있었다는 이것이 당시 그의 경력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전문 음악 교육을 받은 지휘자들도 있고 유학까지 갔다 온 유능한 지휘자도 있던 그 시기에 자습으로 음악 공부를 한 그가 나라의 최고 예술단체인 만수대 예술단의 지휘자로 임명됐으니 모두가 놀라움을 표시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는 몰랐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음악은 인민적 감정이 풍부하며 그로해서 앞으로 훌륭한 지휘자가 될 수 있다는 그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가를. 진정한 지휘자로서의 그의 생활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김진영 지휘자는 남달리 감정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다 나니 일단 형상에 들어가면 몹시 격해지고 흥분이 앞서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누구나 이것을 그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보았지 약점으로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지휘를 할 때면 자주 그의 곁에 앉으시어 그의 지휘를 도와주시고 또 그의 지휘를 반복하여 시켜도 보셨습니다. 그 과정에 그의 지휘 속도가 일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포착하셨던 것입니다. 원인은 지나친 흥분에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 지휘자는 열정과 흥분을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휘자가 흥분하면 음악의 계기를 놓치게 되고 박자와 속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음악적 감정을 살릴 수 없게 된다고 절절히 일깨워 주셨습니다. 열정과 흥분을 혼돈하지 말라. 그 누구도 포착 못한 그의 약점을 명백하게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는 그 이후 그의 창조 생활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그때뿐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진영 지휘자 동지를 만나주실 때마다 음악 형성에서 속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필요한 대목에서는 제때 예박을 주고 역점을 찍어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휘자는 귀가 밝고 힘이 있어야 한다고
표시하셨습니다. 특히 연주 형상에서 음악 작품이 가지고 있는 본색을 잃지 말 때 대해서 표시하시면서 언제나 소나무에 비유해서 표시하시곤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소나무처럼 언제나 푸르싱싱한 자기 본색을 잃지 않는 그러한 민족적 감정을 음악 형상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표시하시곤 하셨습니다. 이런 고귀한 지침이 있어 그는 그 시기에 창작된 가요 충성의 한길로 가고 가리라, 수령님 한 품 속에 우리는 사내와 같은 명곡들과 특히 동지애의 노래 우리의 신념은 하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와 같이 장중하고 폭넓은 성가 형식의 수많은 명곡들을 고연히 형상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노래를 지휘할 때 김진영 동지는 나의 음악적 주제는 이 노래와 같다, 나의 지휘봉은 당을 따르는 신념의 기둥이라고 심장으로 외쳤습니다. 그가 지휘한 노래를 들으실 때마다 장군님께서는 김진영 동무는 인민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지휘자라고, 그는 유학 출신의 지휘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선에서 자란 지휘자라는 자부심에 넘쳐 있은 순토백이 지휘자라고 높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보이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되고 나던 우리나라에 온 외국 수반들을 환영하는 공연 지휘도 거의나 그가 맡아 하도록 해주셨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공연이 끝날 때마다 외국 수반들에게 김진영 동지를 가리키며 늘 우리 지휘자라고 자랑하시곤 하셨습니다. 김진영 지휘자 동지는 자기를 순토백이 지휘자라고 불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을 언제나 안고 살았습니다. 그가 이 김상호 시인과 이 김옥성 작곡가와 함께 청산리에 나가서 현실 체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김상호 시인이 정산벌의 풍년의 완내에 가사를 쓰고, 김옥성 작곡가가 관현악과 합창으로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때 바로 그 곡을 이 김진영 동지가 지휘했습니다. 정말 이때 파문이 대단했습니다. 훗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역시 이 순토백이 지휘자가 다르다고 말할 때, 그는 내가 순토백이가 아니라 이 관현악이 순토백이라고, 이 양악기만이 아니라 민족악기를 배악해서 쓰니 자기의 온 몫을 조선식 선율 지휘회로 이끌어갔다고 그는 후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가 아나온 결과였습니다. 정례에는 양악기를 기본으로 연주하던 관현악에 민족악기를 배합시키고 양악기를 조선음악에 복종시키도록 해주신 장군님께서는 이 작품에서는 민족악기 소리가 양악기 소리를 누르고 나오게 해야 한다는 명철한 방법까지 밝혀주셨습니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음악가인가. 이런 위대하신 분을 음악예술의 스승으로 모시지 못했다면 우리의 음악은 어찌 될 뻔했는가. 어버이 장군님, 순토백이 지휘자라고 불러주신 장군님의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 땅에 발붙이고 우리의 것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 인민의 미감에 맞는 우리식의 음악을 발전시키라는 뜻이었습니다. 김진영 동지가 세교하는 이 진리는 그 이후
그가 혁명가 그 꽃 파는 소리는 밀리맛 이야기하다의 지휘를 맡아 하던 나날을 더 깊이 새겨앉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김진영 지휘자 동지의 그 열정에 넘치는 그 지휘를 받으면서 꽃분이 욕형상을 창조하고 공연하던 나날들이 정말 늘 생각나곤 합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가하고 꽃파는 전열을 지도해 주시면서 가극의 노래는 철저하게 절가화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극에서의 방창과 그다음에 그 관현악 형상을 잘해야 한다고, 특히나 배우의 연기 형상, 그 연출 형상, 지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가극에 참가했던 배우들은 물론이고 지휘를 맡았던 김진영 지휘자 동지는 가극 창조와 함께 하나의 대학을 나온 것 같다고 저마다 격정을 터뜨렸습니다. 이 혁명 가극을 가지고 김진영 동지가 유럽 방문 공연을 하던 나날에 받아하는 감정을 그대로 책의 소수란 구석에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오랜 가극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극의 나라로 자처하는 나라이다. 그러한 나라 사람들의 진부한 자부심은 혁명 가극 꽃 파는 소녀의 첫 공연을 보고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이탈리아 정부는 자기들의 극장에서도 이 가극을 하려고 하니 우리의 민족 악기인 소해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참으로 김지령 동지는 어버이 장군님께서 지니신 그 비범한 음악적 성품에 대해 언제나 신비함을 금치 못해 했으며 그 위대한 음악 세계를 역사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는 김진영 동지에게 동무는 우리 당의 품에서 자란 조선식 지휘자라고, 이제는 주체적 지휘법에 대한 글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아직 그 누구도 쓰지 못한 음악 지휘리론 도서집필 사업을 전문 교육도 받지 못한 그에게 맡겨주시는 뜨거운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는 불같은 열정을 다해서 출판물들에 실린 자료들과 체험한 창조 생활의 근거에서 집필을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 그는 투숙 치료를 하지 않으면 1년도 넘기기 힘들다는 불치의 병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병을 제일 잘 치료한다는 나라에 가서 치료할 수 있도록 온갖 대책을 다 세워주셨습니다. 이국의 낯설은 병상에서 김진영 동지에게 안겨온 것은 오직 우리 장군님의 인자하신 영상, 우렁우렁하신 음성이었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눅이 들세라 관록이는 창작가들 속에 있는 글을 보실 때마다 동무는 주체 교육을 받은 손토백이 지휘자라고, 건강을 돌보며 일하라고, 오래오래 살아서 자신의 음악 보좌관이 될 것을 당부하시던 어버이 장군님.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시시각각 느낄수록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인 주체적 지휘법 도서집필을 빨리 완성해갈 의지로 불태우는 그의 심장엔 그리움의 노래가 꽉 차 넘쳤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우리들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위대한 장군께서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던 저희 아버지의 생을 연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고구약도 보내주시고 친히 매일 몇 시각 치료대책까지 세워주신 그런 가슴 뜨거운 사연과 함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이 노래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의 기초 추정식의 일꾼들이 정신세계가 반영되었다고 뜨겁게 추억해 주신 이 노래의 첫 지를 맡은 아버지 지봉을 갑으로 삼고 영원히 우리 당만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순토백이 지휘자 김진영 동지. 오늘도 이 땅 위에 울리고 있는 그가 지휘한 명곡들과 더불어 그의 삶은 우리의 것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절세 위인의 품속에서 아름다운 생의 메아리로 영원히 빛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